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뭐 그냥 단도직입으로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수산업자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한 조간은 이제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이 건에 대해서 네. 왜 게이트인지 아닌지는 좀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가 이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어떤 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거가 있어서 지금 제기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게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네. 이 사기꾼을 사면할 때 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네.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5, 6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면을 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줘서 이 사람이 크게 또 사기를 더 친 거 아니에요. 음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분들은 그 형기를 마치게 하는 거고 가석방도 잘 안 해줘요. 그 합의가 되지 않은, 즉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아, 사기 경우는 그런 아니,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때 사면하면서 민생 네, 맞아요. 네. 범죄인데 민생 범죄로 뭐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을 뭐 회복해 준다 이러면서 사면을 했는데 아니 사기꾼이 뭐 생계형 범죄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는 없죠. 사기꾼이 아는 게 사기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청와대가 이번에 그 해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여러 개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당황했구나 이래 싶었어요. 거짓말이요? 뭐냐면 특별 사면은 무슨 형기 복무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게 이제 가석방의 경우에는 법률에는 3분의 1 이상 형기를 복무한 경우에 가석방을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 80% 정도 그렇죠. 하면 이제 심사에 들어가는데 사면을 하면서 무슨 81% 형기 복무를 했느니 또는 뭐 벌금 전과밖에 없었느니 이분들 가석방 기준을 들고 와서 네. 사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국에 이런 사기 범죄로 지금 복역 중인 사기꾼들이 전국에 수만 명은 될 거고 네. 형기 80% 이상 복역한 사람 중에서 벌금 전과밖에 없는 분도 수천 명은 될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어떻게 이 사기꾼 김모 씨를 대통령이 특별히 선정을 해서 사면의 은전을 베풀었는지 그걸 밝히라는데 기껏해서 한다는 게 가석방 조건을 들고 와서 조건이 다 돼서 조건을 충족해서 사면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 이게 보니까 거짓말을 하다가 당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면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잖아요. 혹시 그냥 묻어갔던 건 아닐까요, 혹시? 근데 이제 형기 단축된 사람이 830명 정도인데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진짜 이런 사람이 몇 명 포함됐는지 한번 자료를 내라고 해도 못 내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단도직입으로 그러면 그 누군가가 힘을 쓰고 속칭 백을 쓴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죠. 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특별 사면 대상에 특별히 사면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데요, 그 사람이? 뭐 그건 최소한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어, 이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통상 사면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그 교도소서 그 복역하다가 나온 사기꾼이 더 큰 사기를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사기를 치고 나왔다면 당연히 사면해 준 사람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그 의원님께서 민정수석실을 특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을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십니까? 대통령께서 뭐 이런 사기꾼을 뭐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뭐 관련 제보도 막 이것저것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그 내용을 밝힐 단계는 그러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 사람이 그러면 힘을 쓸 수 있는 도가 일단 먼저 실무자금 법무부에서 하잖아요. 법무부냐 민정수석실이냐 지금 위원님은 민정수석실을 좀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서 이런 사기꾼을 집어넣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른바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홍준표 의원,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뭐 김정재 의원은 본인한테 접근했는데 0 이상에서 이제 쳐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나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면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봐야죠.
네. 물론 야권 인사가 줄을 대진 않았겠죠. 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면옥은 별개로 네. 이 수산업자 김 씨와 야권 인사들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 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그분을 소개해 준 분이 깜빵동기 그 송모 씨인데 예, 그렇다면서요. 그분이 우리 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분이라서 아마 인맥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근데 또 딱 포항 지역에서 뭐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 연관이 된 분도 있겠죠. 근데 딱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대충 감이 온다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을 했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이 사람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렇게 계속 관계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해준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는 거. 그러니까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저쪽에서 저 사람이 믿고 소개를 하니까 뭐 검증했겠거니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는 뭐 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네. 어쨌거나 뭐 하여튼 그래. 아니 아무튼 자,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의원님은? 저는 이제 사기꾼이 지금 사기 범죄로 하여튼 최근 한 2년 정도에 100억대 이상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그 돈이 온데간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수사에서 최종 종착점은 그 돈이 정관계로까지 다 흘러갔느냐. 뭐 정관계에 뭐 흘러갔다기보다도 뭐 이리저리 저 길바닥에 다 뿌렸겠죠. 뭐 그런데 왜 길바닥에 뿌려? 어쨌든지 이게 결국은 돈 문제이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을 했는지 예. 저는 거기에서는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해명을 하는 걸 보니까 더 황당한 해명을 한 거거든요. 그 특별사문 요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건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저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이야기하라는데 사면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면서 가석방 조건을 들고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경위로 해서 예를 들어 뭐 사기꾼 몇 명도 넣었다든지 이게 사기가 무슨 생계형 범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나왔던 범여권 인사는 굳이 따지자면 박지원 국정원장만이거든요. 그럼 박지원 원장의 일정한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이 국정원장을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도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분은 여권 야권을 따지기는 좀 뭐한 것 같고요. 글쎄요. 그런가요? 박영수 특검이 렌트비를 3개월 뒤에 줬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보십니까? 특별검사는 그 특별검사 지위에 있는 동안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이 그 포르쉐 승용차를 어쨌든 뭐 렌트를 받든 말든 받았고 그걸 또 자기가 또 후배 검사를 이 사기꾼이 활동하는 포항 지역으로 발령이 나니까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기꾼이 더 활개치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뭐 구경도 못 해본 차량을 또 받았잖아요. 부인한테 평생에 한 번 호강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말썽이 나서 이제 경찰 수사를 한참 받을 때 깜짝 놀라서 이제 돈을 그것도 자기가 후배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줬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런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수사할 때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게 뭐 당연히 엄청난 그 내막이 있다고 봐요. 박영수 특검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당시 특검팀에 그 파견 나갔던 수사검사 이모 부장검사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특검으로 얽힐 수 있는 공통점이 딱 그 두 사람인데 그러면 당시 특검팀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하여튼 뭐 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면 뭐 다 나와. 뭐. 네, 그렇죠. 망구불변에 그러니까 그 진리는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는 거죠. 진실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진행 중이니까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기대 수준이 좀 낮아서 그렇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어색한 어설프게 행동한 것도 많고 한데 윤석열 총장은 그래도
뭐 저 메시지를 자기가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왜 야권 후보가 되었는지 지금 뭐 그 정도는 상당히 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컨벤션 효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뭐 수치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격차가 많이 좁혀진 걸로 나왔다고 하고 또 다른 조사는 양자 대결에서 또 많이 좁혀진 걸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컨벤션 효과가 안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대선 과정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뭐 이재명 지사도 뭐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이미 그 야권 지지자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력한 그 열망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이 어느 대선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것은 여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간지대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고 야권 여권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유동성이 최소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진영의 지지층을 많이 결집시키고 투표를 많이 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3% 내외의 싸움이 되는 그 상황이 아닌가. 근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은 국민의힘 지지층만이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통상 정치 일선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가면 그 중도 지대에 있다고 하는 분들도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그 지지층이 많이 결집하면 그것이 이제 중도에 있는 그 우파 성향 또는 좌파 성향,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이런 분들도 각자 그 또 원심력에 의해서 그 함께 결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그런 단계라고 봐요. 아무튼 지금 재미난 분석을 하나 해주신 게 이번 대선은 3% 포인트 안에서였던 그 진영 대결로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이제 과거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그 1대1 대결 구도가 되었을 때 네. 그때 양쪽이 총결집을 했거든요. 그때도 3% 대결 구도였는데 이번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그 위원님이 그 분석하고 있는 판이 맞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빨리 들어온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도 조금 그 지금까지 생각보다는 제로 베이스에서 입당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가급적 빨리 입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뭐 10월까지 그냥 밖에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달라진 게요. 우리 당에 대선 주자가 무려 1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언론 13명이라고 뭐 하여튼 뭐 예. 그렇게 돼서 예. 그러니까 또 뭐 망둥이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네. 말썽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컷오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죠. 이분들 다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선 경선이 후보 경선이 아무래도 좀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컷오프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컷오프 전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평가를 해주신다면. 아니 뭐 그분이 그렇게 이제 재밌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네. 오죽하면 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요즘은 홍감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 그런 신조어가 나왔습니까? 그 벌써 저 전에 지난 선거 때부터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 카톡에 단톡방 같은 것도 잘 못 쓰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홍준표 영감탱이 이 말이겠죠. 그래서 네.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좀 세련되게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